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7월 7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챗GPT 금융조언 규제 검토, SKT 해인 클러스터 CSAP 인증 취득.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범용 AI 모델을 금융 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FCA가 발표한 밀스 리뷰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 22%가 범용 AI가 제공하는 금융정보에 신뢰를 두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이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대형 AI 모델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FCA는 이러한 AI 기술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AI 기반 금융상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지만 급격한 성장과 함께 위험 요소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토는 금융 분야에서 AI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존 규제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FCA는 AI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망고부스트가 초저지원 AI 패브릭 국책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망고부스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선도 사업에서 총괄 및 일세부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30년 12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정부가 144억 원을 지원하며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성균관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7곳의 주요 연구기관과 약 90명의 연구원이 참여합니다. 망고부스트는 DPU와 스위치 등 하드웨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초저지원, 무손실, 고대역폭 AI 전용 네트워크 풀스택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패브릭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달 12일 힌트포럼에서 사업 킥오프를 진행했습니다. 망고부스트 CTO 권동업은 AI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결정된다. 국내 최고 연구진과 함께 국산 풀스택 플랫폼을 완성해 AI 인프라 기술 자립과 사업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정부의 지분 5%를 넘겨 AI판 국부 펀드를 만드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5% 지분은 약 30억 달러 규모로 오픈AI가 2023년 10월에 발표한 파운데이션 모델인 GPT-4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AI 기술의 급성장으로 인한 정부 기업 간 협력 방안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오픈AI가 기존 경쟁 관계에서 상생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AI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혁신을 촉진하려는 시도로 경쟁 구도 속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지분 제공은 오픈AI의 수익 분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AI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변화를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해인 클러스터가 CSAP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공공인프라 분야에서 기여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해인 클러스터는 엔비디아 블랙걸 GPU 기반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로 연산 성능 14.5 엑서펠로피에 달하며 2024년 4월에 공개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인프라는 정부 및 기관 대상 AI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T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경쟁사인 KT와 LG CNS 등과의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성장 중입니다. CSAP 인증은 공공분야 AI 인프라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주요 임원들이 주가 상승 기간에 자사주를 매도하며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에서 6월 주가 급등 국면에서 비등기 임원 3명이 자사주 2,919주를 처분해 약 74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이 중 최준기 부사장은 1,500주를 주당 292만원에 매도해 43억 8천만원을 확보했고 김주선 AI인프라 담당 사장은 1,000주를 주당 232만 8,500원에 팔아 23억 2,89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주가가 사상 처음 230만원을 넘어선 날 매도했으며 해당 시점에는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임원들은 AI 메모리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활동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회동에도 참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의 고공행진으로 장기간 보유 중인 자사주 매도를 고민하는 임원이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임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은 719억 9,500만원이며 미등기 임원에게 부여된 물량의 공정가치는 597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는 공시 의무가 있으며 수뇌부에 눈밖에 나지 않도록 근로소득과 평가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임원들의 주식 거래는 개인 판단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임원 중 일부는 주가 상승 기대에 따라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해 공시 의무를 피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생산적인 AI가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내놓은 잘못된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민원이 잇따르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중고거래 판매자가 약속한 날짜보다 물건을 늦게 보냈다며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생성형 AI의 거래 내용을 입력한 결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배송 지연만으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자는 AI가 관련 판례까지 제시했다며 판례 사건 번호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판례는 사건 번호와 내용이 실제 판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주요 AI 모델이 생성된 답변에서 환각을 식별해내는 정확도는 일반 상식 분야에서 85%였지만 법률 분야는 64%에 그쳤습니다. 의학은 58%, 심리학은 53%로 전문 분야일수록 오류를 가려내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미 반복적이고 무리한 민원으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6.3%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은 특이민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전체 민원 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기관 차원의 특별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미얀마 사기 조직이 AI 자동화 도구와 암호화폐 결제를 결합해 피해자 유인과 자금 이동을 체계화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조직이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를 다국어 대화 생성, 신분 위장, 감정 조작에 활용하며 암호화폐와 크로스보더, 결제 통로로 자금을 세탁 이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링크가 미얀마 사기단지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로 사용됐으며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트래픽의 일부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AI는 사기범의 사용 행태가 일반 이용자와 유사해 식별이 어렵지만 매월 약 10만 개의 의심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구글은 AI 모델에 안전장치를 적용해 불법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AI 기술이 암호화폐 결제와 결합해 범죄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충북대학교 라이즈가 지역 정주형 융합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강의식 교육과 달리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보는 방식입니다. 이 교육은 AI로 무장한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챗GPT를 활용한 문서 작성, 데이터 정리, 발표자료 제작 등 생성형 AI 활용법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라이즈는 충청권 지역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경주형 융합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교육 내용은 의료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습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하며 이를 통해 미래 보건의료 인재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숙제나 학교 과제를 해결할 때 교사, 상담사, 부모보다 AI 챗봇을 먼저 찾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9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중 약 25%가 학교 공부나 숙제 도움을 받을 때 신뢰하는 어른보다 챗봇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85%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은 매주, 5분의 1은 매일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 경로는 검색 엔진의 자동 요약 기능과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입니다. 수학을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의 55%는 매주 AI를 학교 공부에 활용한다고 답했고, 학교 과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AI 사용 빈도가 높았습니다. 정서적 지원 목적으로 AI를 사용한 학생도 40%에 달하며 외로움을 느끼거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일수록 AI 사용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AI 사용과 외로움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번 조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I 의존도도 확인됐으며 AI를 사용하는 학생 중 20%는 한 달 동안 AI를 쓰지 못하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가 AI 사용 규칙을 정하는 데서 나아가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5%의 학생이 AI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AI 사용의 안전성이나 정보의 정확성 판단 방법을 배운 학생은 각각 56%와 51%에 그쳤습니다. 또한 56%의 학생은 부모나 보호자가 AI 안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커먼센스 미디어가 3월 9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AI가 이미 청소년의 학습과 정서 지원 영역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안전하고 비판적인 활용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AI 기반 검색 솔루션을 11일 출시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동물병원 추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남 지역에서 강아지 슬개골 수술이나 고양이 신장병 진단을 잘하는 병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솔루션은 기존 검색 기능에 비해 검색 정확도가 20% 개선됐고 사용자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국내 AI 검색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검색 분야에서 AI 기반 솔루션 도입은 처음으로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AI 도입 기업의 비용 부담이 한계에 달하면서 업계의 AI 활용 전략이 토큰 맥싱에서 모델 맥싱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AI 모델을 선택해 비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추론이 필요한 작업에는 클로드 페이블 5분, GPT-5.5분 같은 고가 고성능 모델을 사용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구형 모델이나 저렴한 오픈소스 모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12에서 18개월 내 전체 작업의 80%는 현재보다 99% 저렴한 모델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팀별로 AI 모델을 세분화해 운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델 라우팅 솔루션도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램프에 따르면 모델 라우터를 도입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 1%에서 올해 5%로 5배 증가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사회복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오픈AI는 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CMK 사회복지 혁신 리더 아카데미 1기 발대식에서 고기석 총괄이 축사를 하며 AI 기술을 사회복지 분야에 접목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해 혁신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픈AI는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MK 아카데미는 사회복지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기관으로 오픈AI에 참여는 AI 기술이 사회복지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내로 100명 이상의 사회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KT 대표 박윤영이 18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AI 중심의 AX 플랫폼 컴퍼니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3년간 12조 원, 5년간 6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및 디지털 금융 플랫폼 등 신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 중 당장 내년에는 6조 원을 우선 투자해 속도감 있게 실행해 옮길 방침입니다. KT는 기존 통신 사업 강점을 바탕으로 6G, 이성, 데이터 센터의 상호 연결을 위해 8조 원을 투자하며 정보보안, IT 혁신 분야도 3년간 4조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AIDC 구축에는 전국 2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마련하고 1기가와트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쟁사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최대 10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비해 KT는 물량 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 운영 노하우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는 토큰 비즈니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 생성, 중개, 과금 최적화를 지원하며 통신사의 주요 역할을 AI 서비스를 위한 토큰 트래픽 전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박 대표는 AI 모델과 사용자 질문 방식에 따라 토큰 사용이 달라지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토큰 게이트웨이입니다. 여기에 통신사의 과금 역량을 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통해 내부 역량이 향상된 점을 인정하며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 USA 2026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18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셀트리온은 AI 기반 신약 개발 기술을 중심으로 공동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셀트리온 부스에는 2,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고 항체약 물적 합체, 다중항체 등 신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기술 협력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SK바이오팜은 생성형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과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SK바이오팜이 출범시킨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한 첫 AI 기반 신약 디스커버리 사례로 전체 계약 규모는 최대 25억 7천만 달러이며 선급금은 490만 달러입니다. 케어제는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를 논의하며 이미 일라이릴리, 에브비, 바이엘 등 25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와 사전 파트너링 미팅을 확정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포글루타이드, CGP5 등 주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글로벌 사업화 전략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과는 바이오협회와 코트라가 공동 운영하며 국내 우수 바이오 기업 26개사가 참여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와 삼성전자도 주목하고 있는 회사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AI 거품론을 완화하면서도 주가를 점차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6년 7월에 발표된 신규 AI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성능이 40% 향상되었으며 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18%로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존 AI 솔루션의 추론 속도를 30%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AI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확장하며 주요 고객 기업들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 회사의 전략은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가 AI 융합 전문가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은 공공데이터 API와 생성형 AI,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무역 수출 업무 자동화 워크플로를 설계하는 실습을 포함합니다. 총 4개월간 진행되며 참가자는 머신러닝 기반의 미래 예측과 리스크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디지털 무역 혁신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가 주최하고 전자상거래협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현재 무역 전문가들 대상으로 진행되며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접목하는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법을 재시동하며 AI를 활용한 쇼핑 및 공공 분야 혁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법을 다시 가동하고 이에 따라 AI를 활용한 쇼핑 플랫폼 및 공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AI 분야의 기술 발전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 일환으로 경쟁 구도에서 선제적으로 AI 도입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AI 기술을 통한 서비스 혁신은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함께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도 시너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클리바트 코리아 광고중국 중국 대표 인공지능 대형 언어 모델 앱인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와 알리바바의 테넌이 오는 15일부터 개인화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능을 중단합니다. 더우바오는 2024년부터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키워왔고 채널도 이용자가 직접 개인화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두 회사는 중국 당국의 새 규제 시행과 맞물려 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은 감정 교류를 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자사를 부추기거나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수익성 문제로 개인 이용자 중심 서비스에서 기업용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용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이용 빈도는 높지만 서버와 연산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개별 서비스에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 비용은 많고 효율은 낮은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유엔 총장은 AI가 규범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인류 미래를 맡겨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시스템이 아동의 고통을 감지해 실제 인간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떤 아이도 규제 없는 AI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I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AI를 활용한 규칙 설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AI 분야에서는 규제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AI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 탄력성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AI에 맡길 수 없다는 경고가 국제사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단일 통합법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AI 도입 시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규제와 AI 도입을 동시에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AI 도입 지원은 중소기업진흥법,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AI 기본법 등 여러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AI 기본법은 선언적 한계가 있으며 지원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 본부장은 학습 데이터 공급, 고영향 AI 규제 비용, 글로벌 통상 리스크, 거버넌스 효율성 등이 법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국에서는 보조금과 컨설팅, 검증된 공급망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개별 사업 단위에 그치고 있어 법을 통한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AI 도입 촉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지역세 무사회장 김도복이 AI를 활용한 세무전략가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김 회장은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만 복잡한 세무 분쟁이나 자산 컨설팅은 인간 세무사만이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AI를 강력한 무기로 사마시장을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제 개편 대응을 위해 지역회 차원의 정보교류와 연구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남세무사회는 선후배 간의 상생과 소통을 통해 따뜻한 친정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통회에는 구제이 한국세무사 회장 등 내림과 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김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 효과로 세무대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금지됨에 따라 세무 플랫폼의 오인 광고 금지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세무사업계의 경쟁 구도를 바꾸고 조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법무법인 세담과 법무법인 성현이 함께 개발한 변호사 전용 AI 법률 서면 작성 플랫폼 도아AI가 2024년 5월 20일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도아AI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서면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서면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플랫폼은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을 제공할 때 요구되는 일련의 절차와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아AI는 법률 자문 시장에서 2023년 기준으로 1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시장은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AI 기반 도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아AI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수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AI와 반도체 산업도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7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수소 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해 미래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최근 반도체 및 AI 분야의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이 뒤처져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소 생산, 운송, 저장 시설이 부족해 수소 기반 에너지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정 에너지 전환과 함께 AI 반도체 산업도 지속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수소 인프라 확충 속도가 느려지면 기술 우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증시에서 AI와 반도체 중심의 첨단 기술주가 주도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소비주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AI와 반도체 관련 종목이 주도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소비주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AI 열풍이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규제 기조로 인해 소비 지출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중국 증시의 주요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주에서는 내수 부진과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 속에서 중국 증시도 기술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한독이 2026년 제조 분야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한독은 2년간 국비 지원을 포함한 총 42억 원을 투입해 AI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기반 지능형 공장을 구축합니다.
이번 사업은 제조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응용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며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AI 전환 촉진이 목표입니다. 한독은 생산, 품질, 물류, 설비 등 공정별 역할을 맡은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차세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회사 측은 AI 기반으로 생산 운영 전반을 재설계하는 지능형 제조 운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6개 전문 AI 에이전트와 AI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통합 관리해 디지털 트윈과 연계한 통합 관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GMP 규정 준수를 위해 관리자의 승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안전한 AI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GMP 규제와 엄격한 품질 관리로 인해 AI 기반 자율 생산 체계 구현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공공기관이 첫 고객으로 민간 AI 기술을 도입해 정부 행정 난제를 해결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서비스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을 목표로 18개 민간 스타트업의 AI 기술을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현장 수요를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총 82건의 과제가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실현 가능성, 기술 우위, 기업 역량 등을 고려해 1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7월 7일부터 보도화된 실증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개선, 교통 관제 시스템, 인프라 혁신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정부는 참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석, 벤처 캐피탈 유치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앱스 유럽이 물리세계와 연결되는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이버앱스 유럽은 2024년에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로봇을 위한 피지컬 AI와 공간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인터넷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디지털 세계를 이해했지만 네이버앱스 유럽은 로봇이 움직이는 실제 공간, 사람, 사물을 이해하는 AI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로봇이 움직이는 실제 환경을 이해하고 공간 구조와 사물 간 관계를 인식하는 데 활용됩니다. 네이버앱스 유럽이 주도한 대표 기술은 더스터와 디바인입니다. 더스터는 사진을 기반으로 3D 공간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비전 모델로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간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디바인은 사람 인식, 장면 이해, 깊이 추정, 3D 재구성 등 여러 AI 작업을 하나의 범용 인코더로 통합해 더 작고 빠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로봇이 낯선 환경에서 움직일 때 필요한 기본적인 인식 능력을 제공합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LG이노텍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조 8,722억 원의 매출과 1,5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 23.8%, 영업이익 1,239.3% 증가한 수준입니다. 카메라 모듈 수익성 개선과 AI 반도체용 기판 수요 확대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이달 마지막 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지난해 2분기 부진한 실적의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LG이노텍 매출의 83.6%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부로 올해 카메라 모듈 판매 가격 상승과 AI 반도체용 기판 수요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는 AI 서버용 기판 수요가 급증하며 생산 라인 가동률이 100%에 가까워졌고 제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LG이노텍의 실적 개선은 모회사인 LG전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LG전자는 LG이노텍 지분 40.8%를 보유하고 있어 연결 재무제표의 실적을 반영합니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1조 184억 원으로 전망하며 지난해 대비 59.3% 증가한 수준입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프로세어스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7월 13일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SK하이닉스 ADR의 1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미국 투자자들이 환율이나 직접 투자 제약 없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강한 상승 베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프로세어스는 2026년 7월 13일 프로세어스 울트라 SK하이닉스 ETF를 뉴욕증권거래소 아카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AI 서버, 데이터 센터, 스마트 기기 등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핵심 기업으로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급증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SK치유는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의 성장성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특성상 1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성과가 대조정되기 때문에 단기 보유 시 기초자산 성과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반도체 업종 특성상 단기 시장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어스는 이번 상품이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라인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는 115개 이상의 레버리지 ETF를 운용 중이고 총 운용 자산은 약 8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SK치유 출시가 미국 투자자들의 반도체 및 AI 관련 투자 접근 방식을 한층 공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SDS가 춘천에 모듈러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며 육동한 춘천시장이 AI 산업 확대를 위해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의 신규 투자와 수여에너지용 모카 클러스터 내 데이터 센터 용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삼성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아 인허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업 측은 이달 중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달 착공해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내 발표된 계획 중 가장 빠른 일정입니다. 모듈러 구조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업 확장도 가능하며 육시장은 기업과의 연계 및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협력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수열에너지융 복합 클러스터도 기초 공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6시장은 AI 첨단 산업을 중요한 시정 목표로 산하춘천이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